브리핑 KU.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51대 기획부장 박상곤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브리핑 KU입니다.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방송인데요. 저희 방송도 이제 약 5주가량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은 저희 방송국 장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교내 스피커를 통해서는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2학기 하반기 브리핑 KU는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은 저 혼자 진행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저 혼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이렇게 나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 노래 한 곡만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우며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수 신승훈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김진명 작가의 소설 사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마 이 사드라는 소설이 제가 읽어본 소설들 중에서는 가장 몰입도 있으면서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아직 읽어보지 않은 학우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드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학우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드, 이 사드는 영어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리아 디펜스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뜻합니다. 듣기만 하셔도 사드가 국방과 관련된 단어라는 점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드의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의 탄도미사일 상층 방어 개념 연구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함께 개발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가지고 다시 논란의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다고 논란이 되는 이 사드를 주문제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는 사드와 관련이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과 그 맥락이 매우 비슷합니다. 현실 역시 사드가 대한민국 주변 군사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여야 하느냐? 소설이나 현실이나 논란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왜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여야 하느냐?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그 가장 주된 것이 바로 북한이겠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해오는 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이겠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올 때 현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위치해 있는 곳보다 거리상 가까운
이 대한민국에 미사일 요격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그 성공 확률이 더 높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사드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있으면 좋은 시스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 배치 논란과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한반도에 설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바람이고 싶어서 어디로든 눕는 바람. 가수 임재범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중국에게 있는데요. 아니 왜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는데 중국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드가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의 범위입니다.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그 사드가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범위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이 세계에서 힘을 겨루며 패권을 다투는 G2, 미국과 중국. 그 G2 가운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 사드가 중국의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설 역시 사드의 문제를 이곳에서 뽑고 있습니다. 저도 소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현재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매우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는 사드의 배치 허용을, 중국으로부터는 암묵적으로 사드 반대를 강요받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뜨거웠던 사드 배치 논란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들어와 우리에게 많은 딜레마를 안겨준다는 것. 아무래도 현재 동아시아 외교 안보가 불안하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쪽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역사학자인 한명기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전환기마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 현재 쇠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미국이라는 제국이 이 세계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는 매섭게 성장해서 그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미국을 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래저래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사에서 왕으로는 대접받지 못하고는 있는 신세인 광해는 당시 명나라와 호금 사이의 외교에 있어서 후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해가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이후 인조는 철저한 친명 배금의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역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한 수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와 함께할 61기 수습국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문대 118호로 오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작성한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브리핑 KO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